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흐름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제도적 전환점에 서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특히 일본이 오랜 세월 이어온 초저금리 시대의 마침표를 찍었고,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문이 다시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우리 지갑과 한국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역사적 맥락과 함께 쉽고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풍성한 분석 부탁드리며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뜨거운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간의 긴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G7 정상회의 참석까지 아주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실용 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최근 북미 관계와 중동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반기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선 2.4%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무려 3.1%까지 치솟았는데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임금 상승과 내수 수요 압력이 여전히 강해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70년대의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 충격이 시차를 두고 임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끈적끈적한 상태, 즉 끈끈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꺾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가계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 소식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군요. 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오 시장 측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서울시정 운영은 물론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100여일간 이어진 중동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며 시장은 즉각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과 안보 고위 관료들의 표정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란이 과연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핵심 약속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극도의 회의론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겉으로는 핵동결에 합의해놓고 물밑에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했던 역사적 불신이 겹쳐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교적 성과 뒤에 숨은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겠군요.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이후 첫 회의를 가졌는데 매파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신임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책 위반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올해 안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속내는 아주 매서운 매파적 동결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 시장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축의 고삐를 바짝 쥐었던 역사가 오버랩되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긴축 장기화라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새로운 백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 거버넌스 체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백서의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인데요. 쉽게 말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서방식 규칙 기반 질서는 한계에 봉착했으니 이제 다자주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중국식 해법을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륙 균형 발전과 공동 부유를 완성해 탄탄한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대외 패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미얀마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이 나왔죠. 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뒤 양국은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가속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우회의 인도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생명줄이자 요충지입니다. 과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남방 실크로드를 개척해 서역과의 무역로를 확보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베이징 역시 미얀마라는 확실한 남방 통로를 확보해 에너지 안보와 대미 포위망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소식은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가 있는 세계로의 본격적인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은행이 무담보 콜금리 유도 목표를 기존 0.75%에서 1.0% 수준으로 25bp, 즉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이래 무려 31년 만의 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지배했던 초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끝내고 정상적인 경제 체력으로 돌아왔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셈이죠. 금리가 오르자 예대마진 개선 기대감에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등 금융주들이 3% 이상 급등하며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증시 반응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장중 한때 7만 엔을 돌파하는 등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니케이 주가가 69,902.25엔으로 마감했고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TOPIX도 역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회수되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인상은 시장에 이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을 완치하고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시절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로 증시가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던 현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중동의 핵인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극적인 합의 이후 이란 내부가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공식 승인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미이란 합의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란이 약속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감시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수용하면 그 대가로 숨통을 조이던 서방의 금융 및 경제 제재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란 선거관리본부 역시 금요일에 합의가 공식 최종 확정되면 최고국가안보회의 승인을 거쳐 전쟁 종료 후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억눌렸던 정치 지형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경제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외환과 자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네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전쟁 종료와 제재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 달러화가 15만 6천 투만까지 떨어졌고 금값과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 위기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몰렸던 투기성 자금들이 리스크가 해소되자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캠프 데이비드 협정 타결 당시 중동의 자산 거품이 일시적으로 꺼지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내부 경제도 삼중고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모스크바 증시의 모스비르자 지수가 2,500포인트 선 아래로 붕괴하며 2025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루블화 가치도 동반 약세입니다. 중동 휴전 분위기 속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추가 긴축을 예고했고 서방의 고강도 금융 제재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신호인데요. 과거 1980년대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국제유가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재정 파탄과 체제 붕괴로 이어졌던 아픈 역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의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각 지방정부에 전자담배의 소매 판매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일본의 여행기업 KNTCT 홀딩스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매장과 손잡고 마네킹 에코 등 전통 공예품 시범 판매를 시작하며 글로벌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건강 악화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그가 이끌던 대표 예능 프로그램도 종영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박 작가님의 오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금리가 숨을 쉬고 장벽이 높아져도 결국 시장은 평화의 길을 찾아 흐른다입니다. 일본의 31년 만의 금리 인상과 중동의 해협 재개방은 우리에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타이밍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흐름을 읽는 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계획하신 일들 모두 멋지게 이루시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